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건강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실제보다 더 젊다고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훨씬 늙었다고 느낀다고 하시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제로도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마음가짐이 이렇게나 중요한 셈이에요. 그렇다고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상담하면서 얻은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나를 늙게 하는 주요 원인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결까지 준비했어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기기가 필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건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요양원에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오래도록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를 전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팁을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운동 부족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노화를 훨씬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근력 감소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은퇴 후에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의 나이에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은퇴하신 후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TV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고 하시네요. 운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보통 50세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하시면 이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쉽게 찝니다. 둘째, 뼈를 받치는 힘이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쉽게 오고요. 셋째,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분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해요.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기 쉽고 이렇게 되면 거동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근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도 제 조언을 듣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혹시 나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침대에 앉아서 팔다리를 쭉쭉 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몸이 굳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관절을 풀어주세요. 둘째, TV 보실 때 광고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한 번에 2에서 3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루 3, 4번만 해도 운동 효과가 있답니다. 셋째, 집안일을 하실 때도 운동이 됩니다. 빨래 개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등 모든 움직임이 다 운동이에요.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서 하루 30분을 목표로 해보세요. 산책하면서 동네 꽃구경도 하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면 더욱 좋겠죠? 다섯째, 근력 운동도 필요한데요. 무거운 아령이나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르신들께 물병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500ml 생수병에 물을 채워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10번씩만 하셔도
팔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계단 오르기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며칠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 75세가 되셨는데요. 매일 아침 공원 한 바퀴를 도시는 게 일과가 되셨답니다.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손녀, 손자들과 놀아주실 때도 훨씬 더 즐겁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움직임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나를 늙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외로운 마음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는 걸 보았어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드린 분들은 더 그렇죠. 최근에 만난 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혼자 지내시는데 그 뒤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시고 거의 집에만 계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왔고 식욕도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셨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환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건강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나면 혼자 지내시는 경우가 많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유일한 말동무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뇌가 퇴화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다행히도 정영수 할아버지는 이웃의 권유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웃음도 늘어났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도 나오시고 장기 대회에도 참가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이에요. 혼자라도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자녀들이 바빠서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라도 해보세요. 짧은 통화도 좋아요. 오늘 점심 뭐 먹었니? 라는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답니다. 셋째,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 보세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요. 요가, 댄스, 서예, 스마트폰 교실 등 배울 것도 많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짝만 내딛어 보세요. 넷째, 종교 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나 절, 성당에 나가시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 더욱 보람될 거예요. 다섯째, 취미를 가져보세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좋아요. 화분 가꾸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취미가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추가로 스트레스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는 심호흡을 3번 크게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평온을 생각하고 내쉬면서 안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날씨가 좋았다든지, 작은 일상의 기쁨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마음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빨리 늙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영양 불균형이 쉽게 일어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입맛이 없어져서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둘째, 혼자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 대신 간편식으로 때우시는 경우가 많죠. 셋째, 치아가 좋지 않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이신데 혼자 살면서 주로 라면, 빵, 과자 같은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셨다고 해요. 고기는 이가 약해서 못 먹겠다고 하시고 생선은 비린내가 싫다고 하셨죠. 채소도 거의 안 드셨답니다. 이런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첫째,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져요. 둘째,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자주 아프게 됩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염분과 당분이 과다 섭취되어 고혈압,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영양 불균형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명이 5-7년 정도 짧다고 해요. 또 치매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의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영양이 부족해도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버텨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건강이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큰 병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식습관만 바로잡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자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사하시니까 3개월 만에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매 끼니 꼭 드세요. 고기가 씹기 힘들다면 두부, 생선, 계란, 콩류를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꼭 계란 1개를 드시길 추천드려요.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채소는 익혀서 드시면 씹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은 영양가가 매우 높아요. 과일은 하루에 한두 번, 한 번에 1개씩만 드세요. 당이 너무 많은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유제품을 매일 드세요. 우유나 요구르트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요구르트나 두유를 드셔도 좋아요. 견과류도 하루에 한 줌 정도는 꼭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넷째,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특히 라면, 과자, 햄 같은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대신 집에서 끓인 국이나 찌개를 드세요.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은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 힘들다면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세요.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첫째, 천천히 잘 씹어서 드세요. 둘째, 음식은 적당히 따뜻하게 드세요. 셋째, 물을 자주 드세요.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끼는데 그래도 식사할 때마다 한 컵씩은 꼭 드셔야 해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계란찜과 미역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저녁에는 두부부침과 채소를 드신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아서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식사가 더 즐거워지셨대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빨리 늙는 네 번째 이유는 햇볕 부족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보면 햇볕을 너무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럴수록 햇볕을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세 가지 경우에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데요. 첫째,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 힘드신 분들. 둘째, 피부가 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 셋째,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죠. 제가 최근에 만난 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이신데 작년부터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거의 집에만 계셨다고 해요.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꺼리셨고,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것도 답답해서 싫어하셨죠. 이렇게 햇볕을 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햇볕을 통해 만들어내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깁니다. 첫째, 뼈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고 다른 질병에도 취약해집니다. 셋째,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햇볕을 못 보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명이 3-5년 정도 짧다고 합니다. 또 치매 위험도 1.5배 높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햇볕을 쬐기 시작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영호 할아버지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니까 2개월 만에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산책을 하세요.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때는 자외선이 적당하고 미세먼지도 적은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하루 20-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실내에서도 창가에 앉아 계세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TV 보실 때나 책 읽으실 때는 창가 쪽에 앉으세요. 단, 창문이 자외선 차단 필름이 붙어 있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 베란다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화분을 가꾸거나 빨래를 널면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을 수 있어요. 텃밭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채소도 기르고 햇볕도 쬐고 일석이조죠. 넷째, 미세먼지가 걱정되시면 공기질 좋은 날을 골라서 나가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공기가 좋은 날은 꼭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다섯째, 피부 건강이 걱정되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모자나 긴 소매를 입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햇볕을 쬐실 때 주의하실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여름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는 피하세요. 자외선이 너무 강하거든요. 둘째, 처음부터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셋째, 갈증이 나면 바로 물을 드세요. 햇볕을 쬐면 땀이 나서 탈수 위험이 있거든요.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근처 공원을 산책하신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30분도 거뜬하시대요. 게다가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햇볕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적당히만 쬐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창문을 열고 따스한 햇볕을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빨리 늙는 5번째 이유는 두뇌 활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계세요. 오늘은 왜 두뇌 활동이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 두뇌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3가지 경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TV 시청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으신 분들. 둘째,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든 분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꺼리시는 분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최옥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6세이신데 평생 장사를 하시다가 3년 전에 가게를 접으셨대요. 그 뒤로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지내셨답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좋으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망증이 심해지고 말수도 줄고 우울감도 느끼셨다고 해요. 두뇌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첫째, 기억력이 빠르게 감퇴합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이 떨어져서 방금 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둘째,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죠. 이러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셋째, 언어 능력이 감소합니다. 말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어져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두뇌 활동이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옥순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니까 3개월 만에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 내어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뇌 활성화에 더 좋아요. 특히 사설이나 칼럼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함께 향상됩니다. 둘째, 매일 일기를 쓰세요.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줄이라도 좋아요. 점점 늘려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함께 적어보세요. 셋째, 손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하세요. 뜨개질,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서예 등이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특히 글씨 쓰기는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넷째, 숫자 게임을 하세요. 수도쿠나 숫자 퍼즐을 푸는 것이 좋아요. 계산기 대신 암산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장보기를 할 때 물건값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 연주, 외국어, 스마트폰 사용법 등 뭐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최고의 두뇌 운동이에요. 실천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아요. 둘째, 즐겁게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셋째, 꾸준히 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옥순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일기를 쓰신답니다. 또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도 다니시면서 새로운 취미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실 정도로 활기차게 지내신대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한 면을 소리 내어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빨리 늙는 5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부족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어요. 특히 TV 보실 때 광고 시간을 활용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하실 때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외로움과 스트레스였습니다.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시더라도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전화 통화도 좋고 복지관에 가셔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이었어요. 단백질,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매 끼니마다 단백질은 꼭 챙겨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등 드시기 편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햇볕 부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어 주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꼭 바깥 산책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두뇌 활동 부족이었죠. 매일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간단한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두뇌 건강에 아주 좋아요. 이 다섯 가지만 잘 지키셔도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건강도 찾고 행복도 되찾으셨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지혜의 풍경 채널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또 어떤 내용이 더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